주제 바꿔서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때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여러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야당 대표들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아마 작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차원에서 5당 대표를 초청한 것이고요. 당연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환영했듯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작권 전환 문제 잘 설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직접 백신을 수급해온 물량이 군인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55만 명분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정확히 어느 시기에 수급이 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당초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미 백신 스와프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물밑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의 숫자도 못 꺼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기업이 직접 투자를 44조나 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박수를 받았는데 미국한테 참 고맙다는 립서비스 받은 것 외에 실질적인 선물 보따리를 좀 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아쉬움을 지적했고요. 이 백신이나 한미 정상 외교 문제 외에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되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가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정책 기조 수정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주택 정책을 좀 바꾸는데 일조해달라는 메시지가 야당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당 대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개진되고 오고 가는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지점을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 밤 늦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 대표들까지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그만큼 방미 성과에 또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온 건 분명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신을 더 많이 가져온 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당장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MOU를 3건을 맺었고요. SK나 또 그 삼성에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또 생산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에 생산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인도에 지금 바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다는 점. 그리고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우리가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우리도 이제 우주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고 또 자주국방의 능력도 갖추게 됐고 또 한미 간의 협력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한미 공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이 생긴 거고, 그 야당 이제 대표분들에게도 그런 걸 설명하고 좀 초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달라. 야당 대표들이야 당연히 대통령 만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야당 대표들이 그런 말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부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또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든 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또 고려하면서 또 정책을 피면 더 좋은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보기 좋은 모습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과 더불어서 여야 대표들 같은 경우에도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정치권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야든 정치권은 사실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도 그렇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도 그렇고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이제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한 도즈당 보통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의 수입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나 SK에서 이제 대신 생산을 해주면 수익이 일단 나고요.
우리가 44조를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잖아요. 배터리하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아주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짓고 있는 곳하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생산해서 바로 거기에 납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미국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일정 부분 좀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44조 투자했지만 더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도우를 하는 거예요. TF를 만들어서 물론 정치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하지만 정부 TF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뭐 쓴소리도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부도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실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왜 갔을까요? 크게 저는 의미 없는 방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가요? 대북 관계 한번 잘 풀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미국 측의 어떤 액션들을 충분히 소통하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환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입장을 잘 봐야 되는데 굉장히 냉철한 실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자칫 지나치게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 번이라도 더 추진시키려고 하다가는 어렵게 우리가 44조까지 선물 보따리 풀어가면서 좀 가깝게 붙여놓은 한미관계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이 들고요. 이번에 보면 동선이 뉴욕을 먼저 갔다가 워싱턴을 갑니다. 거의 보기 드문 동선인데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지원 원장이 뉴욕에서 북한 대표부의 고위 인사와 접촉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그런 동선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